지난해 증시는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남긴 채 마감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 휴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오늘만 놓고 보자면 실망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증시 전망 지금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별로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1월 휴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올해는 그러면 좀 가능할까요? 올해는 1월 휴가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예. 지금 증권가에서 내놓은 1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살펴보면 2100에서 2400선 수준인데요. 실질적으로 연말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조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높은 물가가 이어지고 있고 또 미 연준에서는 고강도 긴축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날이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4분기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를 좀 살펴보면 26조 6천억 원 수준인데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14% 정도 빠져있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가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2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40% 정도 급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주가는 실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증시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업종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죠. 저희가 주목하는 업종 찾아봐야겠죠. 예. 지금 중국에서 봉쇄 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에는 소비주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나 올해 중국 정부에서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가 경제 회복과 확대입니다. 이와 관련한 증권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1월만 놓고 보자면은 그래서 소비주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의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뭐 유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만 보자면은 지금 리오프닝이 가시화가 3분기를 이제 기점으로 놓고 보자면은 점차 올라오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 선반영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1분기 중으로 중국 소비주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시계열을 조금 넓혀볼까요? 예. 올해 증권가에서 뽑은 2023년 투자 유망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나오는 시지에 보면 각 증권사마다 공통적인 키워드가 보이실 겁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우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역시나 효자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형 성장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지난해에 반토막이 났다.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속삭였던 그런 종목인데 올해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업황이 좀 회복이 되면서 상반기 정도 저점 매수에 나서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지금 중론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적 관점으로 이제 IT 업종들을 바닥을 잡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쯤에 가면은 IT가 사실 부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예고되고 있는 조선주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여객이 조금 더 늘고 있는 항공주도 올해 키워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올해 전망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